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개념 강의 숙제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이따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오늘 개념 숙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중단원 정도에 대한 거를 과외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게 숙제라고 보시면 되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지수로고는 얼추 다 했고, 자, 오늘 이제 삼각함수 처음부터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목표가 뭐냐면은 삼각함수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칠 수 있는 걸 목표로 할 거고, 그래서 숙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흘러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호도법부터 시작해서 파이가 무엇인지, 병신들은 파이가 180인 거 외우는데 그 이유는 알아야 돼 하고 나서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정의가 우리가 단위원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내가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그거 가시고 나서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이 어떤 부호를 갖게 되는데 그 부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디테일인 각변환까지 여러분들이 쭉 설명해 주시는 거, 이렇게 요 정도 설명하면 아마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떠드셔야 될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숙제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호도법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볼 건데, 자, 호도법. 자, 호도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호도법의 기본 단위인 라디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라디안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라디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라디안의 정의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효재, 라디안의 정의가 뭐였지? Do you remember? 맞아요. 만약 어랑아 앞에 여기 이거 하나 가져가라, 교환. 내가 교환 없나? 모자라지? 잠깐만. 일단 내가 좀 이따 뽑아줄게. 알겠죠? 지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자, 라디안은 뭐였냐면요, 다음과 같이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완벽하게 똑같게 되는 그때의 각도 있죠. 그때의 각도를 우리는 라디안이라고 불러요. 1라디안.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라디안은 우리가 그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 그래서 여기 반지름 R과 여기 호의 길이가 R로 딱 똑같을 때의 그때의 값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쌤, 저 초딩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어떤 거 배웠냐면, 반지름이 R이 될 때 우리가 요 전체의 둘레가 어떻게 됐냐면 2파이 R이란 걸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럼 파이가 대충 3.1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계산하기 쉽게 그냥 3.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3.1이랑 2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6.2 병신 그냥 8까지 쓸게요. 자, R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은요 항상 닮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둘레 자체는 거의 6배보다 살짝 더 큰 값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요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바퀴를 도는 게 360도였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1라디안은요 60도보다 그러면 클까요? 작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도담이가 한번 해볼까? 도담아, 1라디안은 60도보다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여기가 60도가 되면은 만약에, 그러면 60도가 되면 그때 호의 길이가 뭐가 있겠죠? 그죠? 그럼 잘 생각해봐. 이 60도를 6번, 즉 피자를 여러분이 6개를 만들게 되면 한 바퀴를 돌게 되잖아. 그러면은 60도일 때 여러분들이 이거 한 바퀴를 돌리게 되면 한 바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게 6배가 필요한 거 맞아? 그지? 6배가 필요하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자, 잘 보세요. 근데 보시면 이게 6.28이잖아. 6.28.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가 6배보다 살짝 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60도보다 살짝 작아야 돼. 살짝 작은 한 50대 후반 정도가 돼주셔야지 얘가 여러분들이 모이게 되면서 한 바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1라디안은 여러분들이 60도일 때를 좀 비교하시게 되면 얘가 60도보다는 살짝 작은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50 후반 정도가 나온다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외워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완벽하게 같을 때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하고 얘가 60도보다는 조금 작은 값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요거를요 둘레가 2파이 R이잖아요. 2파이 R이 둘레거든요. 둘레.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일부
그 요 일부에 대한 각을 내가 잠깐 세타라는 어떤 기호를 갖는 그러한 우리가 각도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 쌤, 그러면요, 내가 만약 이 세타를, 여러분 이거는 호도법으로 표현한 건데, 내가 이걸 잠깐 여러분 초딩 때 배우는 알파도랑 같다라고 한번 약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도가 어떤 세타라는 호도법이랑 이렇게 똑같은 크기를 갖나 약속했을 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라고 묻는다라면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 그러면은 둘레가 360도잖아요. 자, 360도가 한 바퀴입니다. 맞니? 한 바퀴에 대해서 내가 요만큼 알파도 일부만 요렇게 취하시게 되면은 그때 얘는 둘레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둘레가 한 바퀴인 거 맞아요. 한 바퀴는 우리가 2πr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고요. 요거 돼.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 각도 얘가 얼마인지가 좀 궁금한 거죠. 그죠? 그럼 얘를 우리가 L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한 바퀴일 때는 전체, 일부일 때는 호의 일부다.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요렇게 하시게 되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쌤, 알파도 곱하기 2πr은 그죠? 360도 곱하기 L입니다.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잠깐만. 아, 잠깐. 내가 1라디안인 걸 증명해야 되니까. 자, 미안해. 내가 이거 잘못했다. 1라디안인 걸 증명해야 되니까. 자, 여기가, 우리가 지금 1라디안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1라디안.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자, 다시.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반지름이랑 여기 반지름이 같아지는 그때의 각이 1라디안이 된다라는 거를 내가 증명을 하는 거니까. 자, 다시 바꿀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1라디안을 내가 잠깐 요거 해당되는 각도를 60도보다 살짝 작은 걸 내가 알파도라고 약속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 바퀴는 360도 대 일부 알파는 이렇게 쓰시게 되면, 자, 여기가 지금 일부니까 일부에다가 R이라는 호의기를 적어주고 360도 전체에 대한 거는 2πr이라고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한 바퀴 전체 이거 한 바퀴. 그다음에 일부 피자의 그림은 그때의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도와 이 도를 내가 똑같이 맞춘 겁니다. 단위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항 외항해 주시게 되면 2πr 곱하기 알파도는 360도 곱하기 R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R은 약분이 돼요. 약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도도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마치 센티미터라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약분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 할 수가 있냐면, 쌤, 알파라는 거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파이분의 360도입니다. 라고, 360이다.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 알파가 지금, 요 R과 요 R이 같을 때잖아요. 그죠? 같을 때니까, 그때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알파도라는 친구가 사실상 1라디안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주시게 되면, 요걸 좀 곱할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2파이는 36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양변을 나누시게 되면, 파이는 180도다.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 호도법에서 파이는요, 180도랑 똑같다라는 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좀 요건 암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건 자주 나옵니다. 됐니? 파이는 180으로 바꾸는 겁니다. 원리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아까 좀 어버버돼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체랑 일부 피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부 피자를 생각하시게 되면 1라디안일 때 그때의 각 R은 이게 됐죠? 전체 한 바퀴는 2파이R이었죠. 2파이R이었죠. 자, 그거는 길이 2πr 대 여기는 360도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내항 외항 해주시게 되면은
파이가 정리하시면 180도가 나오더라.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요거는 피자 조각을 가지고 설명한 거고 요거는 한 바퀴를 가지고 내가 비율을 세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조금 어버버돼 가지고 요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되니? 자, 암기할 거 라디안은 뭐라고?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의 각을 60도보다 살짝 작은 값을 우리는 라디안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라디안, 1라디안이 실제로 얘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일부와 전체를 비례식을 세우시게 되면은 파이가 180도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형적으로 구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9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싶어.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90도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 60도를 원해. 그럼 양변에다 뭐 해주면 되겠어? 3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30도는, 병신. 60도는 3분의 파이. 맞니? 내가 만약에 45도를 생각하고 싶어. 양변을 뭐로 나누면 돼?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4분의 파이는 45도다. 요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요거 꼭 기억해두세요. 호도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요런 식으로 파이가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도법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호야, 호. 호의 길이를 각도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호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호의 길이를 각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호의 길이로 우리가 각도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하더라. 요 정도까지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정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살짝 여기다 좀 쩔었는데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내가 보여야 되는 게 1라디안이었는데 내가 잠깐 생각을 잘못했어요. 세타가 아니고 1라디안을 내가 보여주는 거였죠. 이렇게 그래서 호의 일부랑 그다음에 원의 전체를 비례식을 세우면 그러한 값이 나온다더라.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막상 여러분들 설명하면은 꽤 어려울 거예요. 호도법이 은근히 이거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많이 외우지. 근데 외우진 말고 요 정도는 왜 됐는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볍게 한번 우리 쉬운 예제 하나 풀고 나서 그다음에 어려운 거 하나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그래도 아예 처음인 친구들을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년의 과정에 의해서 자, 우리가 지금 뭐를 이해를 했냐면 파이라는 게 호도법으로 180도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표현할 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를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내가 도대체 여기다가 자, 이게 지금 파이 이퀄 180도 두 개는 같은 등식이잖아요. 그럼 왼쪽 오른쪽 똑같이 15분의 4를 곱하게 되면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분의 4파이는 180도 곱하기 15분의 4를 이렇게 만족하게 되겠죠. 자, 단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위는 이 도를 살려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 약분 한번 해볼게요. 약분하시면 얼마냐면 얘가 12도 곱하기 4니까 48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니? 안 어렵죠? 자, 5번이 답이 될 것 같은데, 자, 5번 한번 잠깐 봐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왼쪽에다 4분의 5를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4분의 5 파이는, 그냥 되게 한글씨 성질 아니냐, 얘들아. 왼쪽, 오른쪽 똑같이 해줘도 같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약분하시면, 얘가 4, 4, 16, 4, 5, 20,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곱하시면요, 225,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다르죠? 답은 5번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가 180도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비례하니까 여러분들 비례식 세워가지고 초등학교 수학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한 2, 3분 정도 줄 테니까 조금 어려운 거 도전해 봅시다. 자, 요거 한번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3분의 파이는 그럼 몇 도죠? 180을 3으로 나눈 거니까 60도가 되는 거죠. 여기가 60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이 직선의 원점을 지나는데 얘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학교 걸 좀 쓰셔야 돼요. 고등학교 거만으로는 못 풀 겁니다. 자, 이거 도전 한번 해볼게요. 자, 도전! 좀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할 수 있다. 자, B가
접점인 거를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네,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BP가 중심을 지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90도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중심을 지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 접근해 보세요. 자, 시작. 아직 안 받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잠깐만. 교환이 없어요? 누가요? 너 없어? 나 안 줬냐? 아, 그래? 미안해. 뽑아줄게요. Sorry. 졸라쏘리. 왜 모자라지? 오늘 애들 수학여행 많아가지고 결석생 많아서 내가 넉넉하게 뽑았는데. 교환 안 받은 사람 손? 하랑이 안 받았죠? 하랑이 안 받았고. 오케이. 자, 가만 해보고요. 근데 지우고 돼. 정화에서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고민해봐, 얘들아. 이런 거 잘해야 된다. 오케이? 이런 걸. 내가 니들 협박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학교 도형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심화 문제 못 풀어. 한계가 장난이야. 내가 겨울방학 때 지랄지랄 했죠. 중학교 도형 좀 하라고. 자, 이 문제를 푸는 데서 생각의 재료를 내가 조금 알려줄게요. 자, 보세요. 자, 이 두 개를 모르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중심각과 원주각은 2배가 차이 난다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요거 이유는요, 요렇게 이으시게 되면 이게 왼쪽 오른쪽이 이등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파라 놓으면 여기도 알파, 여기 베타라 놓으면 베타가 되면서 여기가 외가 2베타 2알파가 되면서 알파 베타가 한 개씩, 여긴 2개씩 있다. 그래서 2배가 된다는 거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요렇게 이으시게 되면 여기가 60도니까요 여기가 120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요거를 캐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과 접점을 이렇게 중심과 이으시게 되면 얘가 공리에 의해서 수직이 되는데 원 밖에 있는 점은 여러분들이 접선을 그으게 되면 이쪽에도 접점이 생기거든요. 얘도 이렇게 되면서 직각이 되면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것도 직각이니까 R, 그 다음에 빗변이 H거든요. H. 그 다음에 미안해요. 원이 이제 여기 반지름이 같으니까 S가 되겠죠. 그래서 RHS 합동에 의해서 같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밖에서 접점을 이으면 이 접점이 되는 이 접선까지의 길이가 항상 똑같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알아야지 이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조선 하면 이면 게임이 끝나요. 요렇게. 자, 요렇게 이으시게 되면요. 여기가 직각이죠. 직각입니다. 그러면 얘가 합동이 된다라고 했지, 얘들아? 합동이 되니까 여기가 6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걸 반띵 쳐먹으니까 30도. 여기가 30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0도가 되죠. 얘 원점을 지나네. 원점을 지나니까, 자, 이건 내가 강조 많이 했는데 기울기가 30도라는 얘기는
탄젠트 30도 값을 물어보는 건 같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 자, 그걸 모르는 친구들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쌤, 30도란 얘기는요, 내가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중학교 때 배웠죠? 1대 2대 루트 3인 걸 배웠죠. 그러면 기울기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요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양배다 루트 3을 곱하세요.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답은 1번 요렇게 처리하시는 문제였습니다. 쉽잖아. 쉬운데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안 나는 거는 그 개념이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알겠죠? 이런 거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은요, 항상 중심과 항상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뭐 문제가 안 풀리면은 일단 중심을 잡고 어떻게든 보조선 그것을 생각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한타오죠? 여러분들 백날 고2 거 해봤자 성적이 안 나오는 이런 거 못해서 그런 거, 이런 거 연습하셔야 돼. 알겠지? 개념 공부 좀 해. 학교에서도 중학교 거 가르치지 않... 오, fucking shit. 이거 물 묻어 있었네. 좆된 놈. 왜 이게 물 묻어 있지? 자, 봅시다. 자, 이제 상하함수에 정의 들어가겠습니다. 정의. 자, 정의는요. 자, 상하함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단, 위, 원, 위의 함수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위원은요, 반지름이 1인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단위원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소환하시게 되면 샥, 샥. 자, 이렇게 되시죠. 됐니? 자,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이 0,0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토요일에 내 특강 들었던 친구들, 자, 이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원이 있는데 이 원은요, 수많은 점들이 모인 겁니다. 내가 대표하는 점 아무거나 P, X, Y를 찍고 원의 규칙을 이용해서 만드시게 되면 원방이 나온다라고 했죠. 원의 규칙은 뭐냐면 중심과 거리가 항상 R로 일정하다라는 걸 배웠죠. 근데 그 R이 지금 1인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를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제곱이 된다 라고 되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초록색 이 원방의 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했습니다. 토요일에. 알겠죠? 다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했는데, 자,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뭐냐? 쌤, 내가 만약에 여기 점 아무데나 왜 지었지? 찍었어. 이렇게 찍고 나서 내가 이 각을 이루는 거를 세타라는 각이라고 한번 내가 호도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호도법은 파이가 180도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가 지금 1이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중학교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워서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자, 그럼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잠깐 이 좌표를 P, X, Y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여기 길이가 X가 되고 여기 높이가 Y가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작! 1분의 X.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이었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니? 자, 사인로 가봅시다.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빗변분의 높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1분의 y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자, 그러면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걸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1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원 위에다가 어떠한 좌표를 찍더라도 어디다 찍더라도 x좌표가 곧 코사인이고 y좌표가 곧 사인이라는 걸 인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에는 각도를 좌표로 표현하고 있는 거 맞아요? 각도를 가지고 x좌표를 표현하고, 즉 가로 성분이죠. 각도를 가지고 높이 y 성분을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는 다 이랬을 거라고. x랑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함수였다라고 배웠잖아요. 물론 이것도 그런 의미는 있지만 상학함수는 다항에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인풋으로 각도가 들어가요. 각도. 그래서 각도를 가지고 x 성분과 각도를 가지고 y 성분을 표현한다라는 게 다른 다항함수랑 갖는 것들이랑 차이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각도로 실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삼각함수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각도, 호도법을 이용해서 실수를 표현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와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항함수도 마찬가지고 지수로그 함수도 여러분들 x랑 y의 변화를 보는 거고 로그도 x랑 y의 변화를 보잖아요. 근데 삼각함수는 각도를 가지고 x, y를 표현한다라는 게 다른 함수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얘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내가 지난주에 메가스터디 내가 면접 보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보다 이런 질문을 했어. 졸라 지금 생각해보면 원장님이 수학과 출신인 것 같아. 나는 공대니까 수학을 그 정도로 깊게는 안 하거든. 니들은 내 수학이 깊다 생각하지만 나는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뭘 물어봤냐면 도일쌤은 삼각함수가 뭐라 생각하니? 그래서 삼각함수요? 일단은 단위원위의 함수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거든. 왜냐면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 그 힌트를 주셨어. 다항함수랑 다른 함수랑 다르게 삼각함수는 뭐를 좀 차이점을 갖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바로 바꿨죠. 그러니까 각도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삼각함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강사를 뽑는 자리에서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해두세요. 삼각함수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함수들이랑 차이점 유일하게 생기는 게 뭐냐면 각도를 가지고 가로 성분과 세로 성분 x, y라는 실수를 표현한다라는 거는 삼각함수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라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괜찮죠? 자, 그래서 요것도 기억해두자. 반지름이 특히 원의 사이즈가 진짜 찐 1이 될 때는요, 그냥 x가 그대로 코사인이 되고 y가 그대로 사인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좀 좋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또 이것도 알아도 x는 결국에는 가로고 y는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떠올라야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심화 문제를 풀다가 뭔가 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높이를 몰라가지고 문제가 핸들링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높이를 몰라서 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 이런 생각이 들면은 사인이 떠오르셔야 돼요. 항상. 거꾸로 내가 뭔가 삼각형 문제를 푸는데 가로만 하면 게임이 끝나는데 가로를 몰라가지고 뭔가 힘든 생각이 들어. 그럼 뭘 떠올라야 되냐면 가로가 뭐냐게 생각이 안 들면은 코사인이 떠올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이런 것도 떠오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기울기가 주어졌어. 자, 기울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탄젠트 기억나시나요? 탄젠트는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는 중학교 때 배우죠?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배우거든. 한마디로 가로분의 세로가 되면서 얘가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어서 탄젠트는요 완벽하게 기울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탄젠트를 영어로 접선이라고 씁니다. 탄젠트 라인. 접선이 영어 탄젠트 라인이거든. 탄젠트가 그 접선이 기울기랑 완벽하게 동의어예요. 이거 보시면 가로랑 코사인, 높이랑 사인은 동의어는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반지름이 1이 될 때만 동의어지, 만약에 반지름이 1이 아닌 다른 놈이 오게 되면 이 분모가 바뀌게 됩니다. 빗변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래서 어쨌든 가로와 세로 여러분들이 힘들다 생각이 들면 얘네들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완벽하게 탄젠트랑 똑같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둡시다. 괜찮니?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제 우주 공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코사인과 사인이 결국에는 x랑 y가 각도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여기 위에 수많은 p라는 점들이 다 결국엔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될 테니까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가 x, y의 점을 여기다 넣으면 만족하듯이. 그러면 x에다가 코사인을 넣고 y에다 사인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공식이 만족되게 됩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요 세타와 이 세타가 반드시 같을 때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30도야. 여기 60도야. 그럼 안 돼요. 반드시 똑같은 값이어야 돼. 뭐 90도 90도든 45도 45도든 뭐 30도 30도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우주공식을 얘기하는데 우주공식 내가 붙인 말인데 이게 왜 되는지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단위원 위에 찍은 이 점이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만족할 수밖에 없다. 집어넣으면 만족한다라는 거는 그 점이 요 곡선 위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일단 이해하셨으면 참 잘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요걸 내가 좀 확장을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교환 보시면은 자리가 좀 많을 텐데 그 중에서 한 4분의 3 정도만 쓰세요. 조금 더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요 단위원위의 함수라는 말을 안 써요. 요거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다 내가 조금 있다가 좀 부연 설명을 해서 교과서 증명까지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렇게 이해하세요. 수학 괜찮아요? 여기 처음일 텐데
우리 다혜짱은 코사타는 뭔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링크 줄게요. 링크 줄 테니까. 중3까지 이 내용인데 그거 모르는 거야. 내가 링크 줄 테니까 꼭 공부합시다. 그거 공부하고 그 유튜브 다시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하랑 괜찮노? 요거는 하랑이도 숙제 냈던 부분 아닐까 옛날에? 그지? 오케이. 숙제를 내셔야지 이게 다 설명돼. 됐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환 보시면 공간이 좀 많을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 못 지우니까 그 옆에다가 조금 정리를 한번 더 추가를 할게요. 나는 여기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여기가 반지름이 1인 걸로 설명하지 않아요. 교과서는요, 얘를 좀 일반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를 1이 되지 않고 R이 될 때를 표현을 해요. 즉 R이 1이 되면은 얘가 되는 거고 R이 1보다 크면은 확대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축소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요거를 R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똑같이 이 삼각형 요 파이를 내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요 세타랑 이 세타는 크기가 같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이 P라는 점을 X, Y라고 쓸 수가 있겠고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쓸 수가 있을 테니까 좀 전에 했었던 요 원방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쌤, 여기가 가로 X고 여기가 세로 Y잖아요. 요거 가지고 한번 코사인과 사인을 내가 표현해 보겠다라는 거죠. 자, 가볼게요. 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요렇게 약속하죠. 그럼 R분의 X가 돼요. 따라하니? 같은 원리로 사인 세타는요 요렇게 돌리게 되면서 빗변분의 높이 R분의 Y로 요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R이 어차피 길이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거든요. 양변 R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X는 R 코사인 세타와 Y는 R 사인 세타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R을 위아래다 곱한 겁니다. 따로따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죠. R 코사인 세타. 얘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코사인이고 여기가 사인이었잖아. 얘가 R배만큼 확대 축소가 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핑크색 삼각형도 확대 축소가 그대로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중학교 닮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내가 만약 R을 2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핑크색 그 직각삼각형이 2배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가로도 2배가 되고 세로도 2배가 될 테니까 결국엔 2배가 그 커지는 거니까 2 코사인 세타와 2 사인 세타로 가로 세로가 이렇게 2배 뻥튀기 된다는 얘기죠. 코사인이 2배 늘어나고요. 그럼 2 코사인 세타, 사인도 2배가 되면서 2 사인 세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배가 되면은 여기도 2 써주면 되고 여기도 2를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얘가 2가 아니고 2분의 1로 바뀌었어. 그 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를 반으로 줄어들인 거죠.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요 알맹이는 줄지 않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이 작아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원이 졸라 쪼만해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면은 가로 성분도 줄어들고 세로 성분도 줄어들게 되겠죠? 얘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X좌표는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코사인 콤마 2분의 1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자, 또 의심병 도는 친구들을 위해서 쌤, 그러면 얘가 R 코사인 R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럼 여기다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 X좌표를 넣고 Y좌표 넣으시면 이렇게 돼요. R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R제곱 사인 제곱은 R제곱이 되면서 R이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약분이 돼요. 그럼 뭐가 되냐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는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왼쪽에서 했던 결과랑 오른쪽에 한 결과가 같다라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는요 요걸로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인 R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 R이
하필이면 딱 1이 될 때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하는데 그 단위원일 때 좀 좋은 게 뭐냐면 반지름이 1로 픽스가 되면 x가 그대로 코사인이 되고 y가 그대로 사인이 된다는 걸 인지하시면 더 좋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뻥튀기를 하든 축소를 하든 결과는 같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까지 여러분이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위원을 r배만큼 r이 1보다 커지면은 확대되는 느낌으로 내시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축소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닮음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참 좋겠다. 아, 조금 오랜만이죠? 좀 오랜만이긴 해도 배웠던 게 다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예제가 좀 갓생하는구나. 네가 드디어 이제 프리미엄석으로 갔네, 알아서. 좋아요. 거기 계속 있으면 다리 아파가지고 막 후두두거리거든. 그때 앉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죠? 절대 최상위권 중에서 일어서서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내가 장담할 수가 있어. 그냥 공부하면 체력이 떨어져요. 이게 집중하는 것만큼 체력 떨어지는 일이 없거든. 프리민셔가 지금 만석이니까 힘든 친구들은 일어서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 3개 다 찼어요 벌써. 좋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안 힘든데 프리미엄 가지 말고, 알겠죠? 힘든 사람들만 가는 거야, 졸려서. 체력 남아도는 애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도전! 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한번 봐볼까요? 자, 이거 한번 봐봅시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요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파이가 180도인 거 기억나십니까? 양변에다가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똑같이 4분의 1을 가해주시게 되면 얘가 45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는 원을 그려요. 자, 원을 그립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오늘은 원 위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45도에 대해서 요게 궁금한 거 맞니, 얘들아? 그럼 빠르게 갈까요? 쌤, 여기가 반지름 1일 때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하시게 되면 직각 이등변이 돼요. 그럼 루트 1을 곱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고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45도, 즉 4분의 파일 때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코사인 4분의 파이 콤마 사인 4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언제? 반지름이 1이 될 때. 괜찮니? 나는 얘의 값이 궁금해. 얘는 높이죠? 높이인데 위에를 쳐다보고 있네요. 그럼 양수가 되겠죠? y 값이. 그럼 뭐가 돼? 플러스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인은 높이에 대한 성분이에요. 2분의 루트 1 갖다 곱해요. 계산하시면 얼마니까? 3 루트 2. 답은 4번.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지? 그래서 y는 사인, x는 코사인, 기울기는 탄젠트.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쉬운 거니까 넘어가. 자, 요거 도전해 봅시다. 자, 요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내신에서 특히 하나 꼭 나오죠. 요런 것들이. 자, 요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줄 아셔야 되겠다. 자, 직선 4x 플러스 3y는 0, 그리고 x축의 양의 부분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저놈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4x 플러스 3y는 0이란 직선은 좀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겠죠? 자, 1차 함수입니다. y를 그대로 냅두고 이항하시게 되면 y는 3분의 마이너스 4
x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4니까 x 증가량이 3만큼 될 때 y 증가량이 4만큼 떨어져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잘 봐봐. 이런 걸 개념으로 툭 치면 된다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3만큼 증가할 때 맞아요? 4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 좌표가 3,-4가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세타라는 새끼가 이게 180이었잖아. 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각도라는 거니까 요만큼을 우리는 세타라고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쌤, 여기 좌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시작! 얘는요, 각도가 요만큼이죠? x가 코사인이라고 했고 y가 뭐라고 했니? 사인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를 요렇게 적으시면 좋대요. 왜냐면요, 얘는 크기가 3, 4, 5가 되면서 반지름이 1이 아니고 5입니다. 5. 맞아? 그럼 여기도 반지름이 5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5배만큼 뻥튀기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5 코사인 세타와 5 사인 세타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쌤, 여기가 3,-4잖아요. 그럼 요 좌표는 뭐가 되는 거니? 라고 묻는다라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만큼 올라가고 3만큼 요렇게 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고 얘가 4가 돼줘야 되겠죠. 이해됐니? 따라서 내가 원하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고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4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3,-4를 요쪽으로 대칭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3,4인 걸 캐치하시면 코사인과 사인을 바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중학교 동안 왕이 하는 친구들은 중등동안 사랑하는 새끼들 있죠. 요거를 5배만큼 슈링크 해주는 거예요. 슈링크 해주시게 되면 얘가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왔니? 그럼 x 좌표도 5분의 1띵이 될 거고 y 좌표도 5분의 1띵이 될 테니까 -5분의 3과 그냥 5분의 4를 암산으로도 얻을 수가 있겠죠. 굳이 이걸 계산하지 않고도.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요거를 여기 집어넣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태로 편하게 표현해주고 된 상태에서 조심하시고 반지름이 1이 되게끔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3, 4, 5니까 반지름이 5죠. 그래서 반지름이 5가 되는 것을 답을 해주시면 안 되고 반지름을 1이 되는 걸로 해서 축소시켜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풀어줘야 돼. 이렇게. 세타가 0도에서 180도 사이의 둔각이니까 요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재 이해됩니까? 이런 거 시험에 무조건 하나 나와요. 아셔야 돼요.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한 문제 정도 이런 거 좀 좋아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닮음을 이용해서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일 때 다음과 같은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수능에서도 혹은 내신에서도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쉽지만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 미지수 사인 코사인 두 개니까 내가 연립해가지고 사인과 코사인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걸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주공식 기억납니까?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게 되면 요게 식이 딸랑 한 개지만 얘까지 포함해서 총 2개의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다 구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물론 2개를 연립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고1 과정 조금 생각해 보시면 3제곱 더하기 3제곱의 합은 우리가 요걸로 표현하는 거 좀 배운 적 있지 않습니까? 곱셈 공식 갑니다. 자, 오랜만에. 다이아 곱셈 공식 기억나냐? 자, 3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3제곱 플러스 3의 그죠? 곱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합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결과가 같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S 더하기 C가 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 중요해. 보일 거 요거의 큐빅 이코르 맞니? S의 3승 더하기 C의 3승 더하기 얘가 2분의 루트 3인 거 알아요. 그럼 SC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SC만 알면 게임이 끝나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요거는 니들이 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이거와 이거를 연결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겠죠. S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이 SC는 S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 주시게 되면 얘가 1인 걸 알고 있을 테니까 요 값을 알면 얘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걸 여기다 넣으시면 게임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1 곱셈 공식이 서투른 친구들은 여기 되게 힘들 거예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3제곱 공식 아시죠? 그런 것도 좀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거랑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좀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고1 거니까 요거 잔소리 그만하고 넘어갈게요. 됐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 된다라는 거는 항상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 또, 이거는 뭐, 노파심이지만, 만약에 문제가 C제곱이 있어. C제곱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얘를요, 요쪽으로 이항하시면 1 빼기 S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연습이 많이 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S제곱이 궁금해. 그럼 얘를 남기고 얘만 넘기니까 1 빼기 C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때 이런 것들도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냥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상함수 부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얼싸탕코니 뭐니 이지랄 하지만 이것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이거는 빠르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항함수의 부호. 자, 우리가 단위원을 한번 소환해 볼게요. 자, 단위원 반지름이 1인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1사분면 바로 한번 볼게요. 자, 1사분면을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 반지름이 1일 때는 여기 좌표가 그대로 x는 코사인, y는 사인이라는 걸 배웠죠. 됐니? 자, 그러면 왔어요? 밭도 터치했니? 자, 요렇게 해주시게 되면,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x가 1사분면이란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높이도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사인도 플러스고 코사인도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야. 1사분면의 세타에 대해서는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고 기울기도 플러스분의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마저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1사분면은 모든 애들이 플러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상한 학원 가면 이거를 얼이라고 외우게 시켰을 거라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돼. 반지름이 1일 때는 x가 코사인, y가 사인, 기울기가 탄젠트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뭔 말해? 자, 빨리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세타가 2사분면 둔각에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똑같아요. 여기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되고, 다만 여기 세타에 이제는 예각이 아니고 둔각인 삼각형의 각도가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뭐 120도, 120도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조선을 또 이렇게 이으시게 되면 얘는 왼쪽으로 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니까 가로 성분은 음수, 위의 성분 높이는 양수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코사인은 음수, 사인은 양수, 기울기는 감소하죠. 기울기가 감소란 얘기는 탄젠트는 음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사분면은 보시다시피 사인을 제외하고는 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외웠을 때 사인만 양수라고 해서 얘를 사인만 양수입니다. 이렇게 아마 외우셨을 거라고. 아니? 외우지 마.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하나 더 연습. 쌤, 요번엔 3, 4분면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자, 내가 만약에 요 각을 세타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도 똑같아요. 자,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쓰는 건데, 보시면 얘는요, x는 왼쪽, y는 아래를 향하는 거니까 x도 음수, y도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기울기는 이거분의 요거죠. 그러니까 양수가 되겠네요. 탄젠트는 양수입니다. 한마디로 탄젠트만 양수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가 돼서 얘를 탄젠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인, 얘는 탄젠트만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없는 것 같아. 나는 굳이 안 외워요.
자, 그다음에 코사인 마지막 4, 4분면 갈게요. 요렇게 돌리시게 되면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요렇게 돼요. 똑같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암산 되니 얘들아? 코사인은 가로 성분, 얘가 양수고요. 사인은 높이 성분, 음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코사인은 양수, 사인은 음수가 되고요. 기울기는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탄젠트도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만 양수만 됩니다. 얘만 양수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만 양수가 돼서 얘를 얼, 싸, 탄, 코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괜찮니? 좋아요. 자, 니들 대가리 속엔 요것만 기억하는 거야. 사인은 코사인은 가로, 사인은 사인은 높이, 세로. 그다음에 탄젠트는 기울기. 요것만 정확하게 잡고 계시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정리. 자,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하고 문제 풀고 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합시다. 지금 내가 떠드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원큐에 동영상 견적 강의 숙제로 쭈쭈쭈쭈 떠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제까지는 풀어줄 필요 없어요. 그냥 개념만 왜 되는지만 설명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예제 조금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주부터 이제 상관함수, 지수함수 전부 다 문제풀이 들어가니까 이제 내신 때리라 보시면 됩니다. 개념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할 거예요. 박수 천천히 해주시고, 자, 다음 거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예제가 있는데 요거. 자, 세타가 4, 4분면의 각이고 탄젠트가 음수 마이너스 2가 될 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값을 구하라. 자, 이런 3점짜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단위원 소환해보세요. 이렇게 되시는 거 맞아요? 따라왔니?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탄젠트 기울기니까. 그러면 x 증가량이 1만큼 될 때 y가 2만큼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감성이냐면 1만큼 증가하고 2만큼 떨어지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노? 자, 그러면 여기 좌표를 우리가 1,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딱 봐도 1이 아니죠? 얘는 1 더하기 4에다가 루트 씌우니까 반지름이 루트 5입니다. 그러니까 2.5씩이니까 얘는 단위원이 아니고 반지름이 루트 5인 꽤 큰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이 4, 4분면 요 각에 대해서 요거 우리가 세타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표현이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됩니까, 쌤? 얘는요 원래 1에서 루트 5만큼 확대된 거니까 얘도 그대로 확대가 돼. 루트 5 코사인 세타 콤마 루트 5 사인 세타로 이렇게 루트 5배만큼 뻥튀기가 된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나는 코사인과 사인을 원하는 거죠. 근데 뻥튀기 된 좌표가 얘가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1이고요. 맞아요, 형님들? 병식 루트 5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곱하시면 얼마입니까? 5분의 2에다가 음수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나는 중학교 도형 고수입니다 쌤. 그런 친구들은 이 루트 5를 딱 보자마자 얘를 내가 루트 5배만큼 축소시켜줘야 되겠구나 라고 보이는 친구들은 얘를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줄여주시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지금 작아진 거 보이십니까? 얼마만큼 작아져요? 루트 5배만큼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를 그냥 여기다가 바로 나눠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적용하셔도 참 좋겠다라는 거죠. 됐니? 닮음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막 얼싸타고 이지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각도만 제대로 이렇게 표현만 하시게 되면은 x좌표가 양수인 거 바로 보이고 y좌표가 음수인 게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양수고 사인은 음수겠네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얼싸타고 이지랄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자, 요거 풀고 우리 쉬는 시간 딱 가지면 얼추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풀어봅시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또 중학교 수학이 안 된 친구들은 못 풀죠. 이래서 참 슬퍼 수학이 이게. 여러분들 아마 내신에서는 요런 문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거랑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정도는 둘 중에 한 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얘는 중학교 3학년 내용입니다. 절대값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 이거죠? 중학교 때 이거 배웠니? 루트 별딱지의 제곱은 얘는 절대값 별과 같습니다. 요게 중학교 내용입니다. 왜냐면 별이 양수가 돼도 양수로 나오고요. 별이 음수가 돼도 양수로 뱉어야 되니까 얘가 절대값 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요거 적용하면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절대값 사인 세타. 따라하니? 그 다음에 빼기 절대값 1 플러스 사인 세타. 중학교 내용이에요. 플러스 절대값 1 빼기 코사인 세타. 요걸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자, 봐봐. 얘가 지금 몇 사분면이냐면 2사분면이에요. 자, 2사분면 아무렇게나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러면은 원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요 놈의 좌표가 코사인 사인일 텐데 코사인은 왼쪽에 있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인은 위에 쳐다보고 있죠. 사인 세타는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게임 끝났네요. 양수는 그대로 나온다라고 배웠죠. 얘가 그대로 나와요. 요렇게 됐니? 자, 양수에다가 1을 더했네 심지어. 그러면 더욱더 양수가 되겠죠. 그대로 나와요. 여기 마이너스는 있으니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실 텐데 자, 1 빼기 양수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겠지만 자, 코사인 잘 생각해 봐. 코사인은요. 반지름이 1인 원에 대해서 x좌표가 코사인이었잖아. x좌표 코사인은요. 절대로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끽해야지 여기가 제일 큰 거거든. 맞아? 1보다 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는 1을 못 넘는 양수예요. 그 말은 얘도 양수가 되겠네요.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은 날라가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얘 또한 날라가요. 답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아심에 얘기하지만 사인 세타도 1을 못 넘습니다. 왜냐면 단위원이 사이즈가 1이기 때문에 y좌표는 1을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이런 것도 기억해둬야 돼. 얘는 항상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가 됩니다 라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지? 이렇게 좋습니다. 자, 쉬는 시간 지금부터 15분 가져서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리하고 쉬세요. 15분 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효재들 고생했어. 자, 두 개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수원에서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지수함수 쪽에서도. 자,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얘를 요렇게 합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냐,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루트 A랑 루트 B를 나눴대, 이렇게 나눴을 때 일반적으로는 얘를 합쳐서 요렇게 쓸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이게 중학교 때는 둘 다 양수일 때 이렇게 합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내용이고,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허수라는 게 등장하게 되면서 얘가 안 되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첫 번째. 자,
얘가 곱했는데 신기하게도 마이너스가 요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게 언제냐면 알맹이 두 개가 음수일 때 그래요. 즉 얘도 음수, 얘도 음수. 물론 이제 등호 붙이는 거 가능한데 그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일단 등호는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음수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새끼가 있거든. 그게 언제냐면 마이너스 언제 튀어나오냐면요. 이렇게 아래가 음수고 위에가 양수일 때, 위에가 양수고 아래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요렇게 튀어나온다 라는 걸 여러분 두 개를 조금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1등급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고1 교과서 이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만드는 거 한번 좀 보세요. 알겠죠? 설명할 줄 아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 내가 보여줄게. 쉬운 거 하나 내가 보여줄 테니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둘 다 음수가 될 때 얘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지 내가 보여줄 거거든. 요것도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관심 있는 친구들 꼭 보세요. 자, 봐봐. 우리가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일 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에서 얘가 음수일 때 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지 내가 가볍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그럼 양수가 되고 여기가 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는 여러분 허수 i로 뺄 수 있다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루트 마이너스 a의 i 따라와. 여기는 루트 마이너스 b의 i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와 얘가 양수기 때문에 중학교 배웠던 요 개념에 의해서 양수가 두 개가 보정이 되면 합칠 수가 있어요.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ab가 돼요. 근데 i 두 개가 있죠. 그럼 i 스퀘어가 되거든. i 스퀘어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줄 수가 있겠지. 따라하니 얘들아? 요 정도는 알고 계시고 내가 뭐 지금은 안 해지만 그래도 1등급 되고 싶은 친구 이런 거 궁금해야 돼. 알겠지? 이거 궁금해야 돼. 모르시면 공부하세요. 자,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그러면 위에가 양수고 아래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코사인이 양수고 탄젠트가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자, 그러면 단위원을 소환합니다. 자, 소환하시게 되면 자, 이 섹타가 도대체 몇 사분면이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래. 자,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는 요런 이지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왼쪽은 x좌표가 음수고, 즉 코사인이 음수고요. 여기는 x가 오른쪽이죠. 코사인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이 양수이면서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건 여기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사분면입니까? 4사분면. 답은 몇 번? 4번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요거 밑에 거 꼭 공부 좀 하세요. 모르는 친구들은. 오케이. 요거는 그 지수법칙에서도 여러분들 요거 기본적인 제곱근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수원 앞부분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니까 모르는 친구들은 요거 어디 있냐면요. 고등상의 대단원 2 맨 처음에 시작하는 허수 단원은 얘가 바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꼭 알아둡시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변환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갑변환. 갑변환. 오늘 요거 라스트 개념입니다. 요거 하고 목요일에는 이제 그래프 하고 나서 마무리 짓고 우리 이제 계속 기출 연습할 거예요. 자, 내가 한 2주 정도에서 3주 정도는 계속 수능 평가원 기출로 계속 연습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주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 기출 연습 시킬 건데 수능 평가 풀 줄 알면은 다 풀 수 있어요. 학교 기출 쉬워서. 자, 봅시다. 자, 상각함수의 각변환 볼 건데, 자, 각변환은 여러분들 4가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쌤, 어떤 각도가, 자,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순서. 교과서는 똑같이 할까요? 똑같긴 한데. 이렇게. 자, 요런 각도가 있고요. 요런 각도가 있고요. 요런 각도가 있고요. 요런 각도. 이게 총 4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코사인, 사인, 심지어 탄젠트까지 다 설명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거 외우지 말고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요거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단위원을 소환합니다.
단위원을 소환하시고 자 세타를요 여러분들이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는 원래 세타에서 90도만큼 더 전진한 거니까 90도만큼 더 가셔야 돼요. 요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요만큼의 각도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콤마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다 라고 요렇게 우리는 요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아래 하단의 좌표는 세타일 때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요 핑크색 직각삼각형과 요 핑크색 직각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각 R, 빗변이 H, 요 각도가 같은 RHA 합동이 돼요. 그럼 요거랑 합동인데 여기가 코사인, 여기가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긴 데가 코사인, 짧은 데가 사인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X좌표가 사인인데 왼쪽으로 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여기는 높이가 양수인데 길이가 코사인이랑 같으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코사인 세타 요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됐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된다더라.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인생 두 회 차니까 요거는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난 한번 요거 마지막으로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파이 빼기 세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위원을 소환합니다. 세타를 예각으로 잡아주세요. 그럼 파이 빼기 세타는 180도의 세타만큼 올려준 거니까 요렇게 180도 올려주니까 요만큼이 파이 빼기 세타라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은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콤마 사인 파이 빼기 세타다 라고 요렇게 합수할 수 있겠고 여기 좌표는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다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찾습니다. 자 얘랑요 얘랑 합동이 됩니다. 맞니? 그럼 여기가 코사인 여기가 사인이면 여기도 코사인 여기가 사인이 돼요. 길이가. 자 그러면은 얘는요 X좌표인데 코사인이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놈이 될 거고요. 얘는 높이가 이건데 높이가 얘랑 똑같죠. 즉 사인 세타가 그대로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파이 빼기 세타는요 좀 많이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건 여러분들이 예각과 둔각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삼각함수 활용을 좀 연습한 친구라면은 세타가 만약에 예각이 되면은 파이 빼기 세타는 반대쪽이 둔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45도야 세타가. 그럼 파이 빼기 세타는 135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형을 활용해서 이런 게 좀 많이 써요. 특히. 그래서 파이 빼기 세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여러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좀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거랑 요걸 요렇게 바꾸는 게 연습이 많이 돼서 그냥 마치 공식처럼 피타고라스가 툭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게 좀 보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특히 파이 빼기 세타는 활용도가 좀 높으니까 왜냐하면 삼각형에서 한쪽의 각을 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반대쪽에는 파이 빼기 세타 아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봐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사각형 이렇게 있어. 얘가 세타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파이 빼기 세타라는 거 배웠잖아. 이런 게 다 쓰인다라니까 이런 식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요거 가볍게 정리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숙제로는 다 하셔야 되는 4개를 요거가 각각의 부호와 크기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그걸 설명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2회차니까 귀찮아서 2개만 했어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랑 파이 빼기 세타 요렇게만 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개념은 요게 다예요. 오늘 배웠던 개념 요게 다고 목요일에는 요거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까지 그리는 것만 가볍게 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연습만 들어가게 되니까 신규생 친구들 포함해서 개념 공부를 되도록이면은 시험 범위를 이번 주 주말까지는 좀 끝내놓으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오케이? 윤지도 개념 공부 내가 링크 준 거 있죠? 강의. 되도록이면은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좀 연습을 좀 보세요.
오히려 지수로그보다 여기가 더 쉬울 거야, 윤지도. 여기는 원방이라 그것만 걔네 또 꽉 잡혀 있으면 정말 쉬워요. 합시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연습하고 슬슬 이제 마무리 짓자. 자, 일단 쉬운 거 하나 해보고 조금씩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로 요거는 고3 평가원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1번 한번 봐볼까요? 자, 1번 보시면 2분의 파이에서 파이니까 이거 둔각입니다. 둔각. 자, 둔각에 대해서, 즉 2, 4분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코사인 값이 만족이 될 때 사인과 코사인의 합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떨어봤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요거부터 보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단위원을 소환합니다. 자, 이걸 할 때 이 세타가 둔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각변환 공식은 그냥 예각이라 생각하시고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 세타라 생각해보는 거야. 따라하니? 그럼 여기는 반대쪽이니까 여기가 파이, 병신. 야, 8 플러스 세타죠? 요렇게 하면 안 되죠. 미안해. 180도만큼 더 전진하니까 요렇게 대주셔야 돼요. 요렇게. 여기가 파이거든. 처음부터 돌리게 되면 여기가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각도가 되게 되겠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콤마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라 써주시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나는 관심 있는 게 코사인이 궁금해. X좌표가 궁금하니까 이놈의 X좌표 얘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가 코사인이잖아 얘들아. 여기도 코사인이 되겠죠. 두 개 합동이니까 왼쪽으로 갔네.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이거란 얘기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얘는 끝났어요. 자, 이제 사인만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할 때, 자, 쫄지 마시고. 자, 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삼각형을 그려. 자, 빗변이 5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코사인이 5분의 2 루트라는 얘기는 여기 길이가 2 루트 5가 이렇게 돼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25에서 얘 제곱을 빼면은 25 빼기 20이거든요? 5거든? 여기 루트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분의 이거 5분의 루트 5가 될 텐데 자 근데 세타가 지금 보시면 둔각이잖아요. 자, 둔각에 대해서 여러분 높이를 생각해 보게 되면 내 손가락이 둔각이죠. 자, 둔각이면 높이가 위에 있죠. 양수네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니? 그래서 5분의 루트 5 더하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다.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변환 공식은 일단은 예각으로 잡아놓고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풀 때만 저거만 조금 이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변환 공식은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각이라 생각하시고 자, 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요것도 고등학교 3학년 실제 모의고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또 둔각이네요. 또 둔각인데 이번 탄젠트가 요 값이 될 때 저놈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빠르게 봅시다. 이것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가 뭔지부터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자, 또 연습. 자, 단위원 소환. 세타가 요만큼이야. 파이는요, 반대쪽으로 요만큼 가는 거죠. 높이가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네. 근데 지금 얘랑 얘랑 합동이잖아. 여기가 S니까 여기도 S가 돼요. 밑으로 쳐다보네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사인 세타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네. 그지? 자, 탄젠트가 마이너스 2래요.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쌤. 자, 원을 소환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1만큼 증가했을 때 2만큼 떨어져야 되거든. 그래야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여기 좌표가 1,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좋겠네. 그러면 여기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5가 되겠죠? 즉 단위원이 아닙니다. 단위원보다 한 2배 정도 큰 원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요놈의 각도를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원하는 세타는 둔각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야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나는 여기 동경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됐노?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인 세타 값은요, 요 동경에 대한 y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양수네요. 양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니? 크기만 하면 되겠죠? 자, 크기 갑니다. 크기 어떻게 돼요, 쌤? 쌤, 요렇게 되는 거잖아.
이 좌표가 궁금해. 이 좌표는 얼마죠? 이쪽이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됐니? 얘가 몇 코사인이야? 루트 5 코사인 세타. 얘는 루트 5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죠. 1에서 루트 5만큼 뻥튀기 된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거꾸로 루트 5만큼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얘를 루트 5로 나눠주세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얘는 루트 5로 나눠주시면 루트 5분의 2.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도형의 닮은 계속 2학년 걸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 원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지름이 1이 될 때 코사인 사인이 x랑 y가 그대로 되는 거고 반지름이 1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까지 여러분 배율을 생각해 주셔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중학교 거 썼습니다. 자, 이제 내신형스러운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어려운 건데. 자, 요거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이런 문제가 약간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내신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이런 거 여러분들 엿먹이려고 나올 수 있어요. 요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풀까? 이 세타는 아무 각도가 되더라도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아무 각도가 되더라도 아무거나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정석으로 풀고 그 다음에 정석이 안 보였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라도 답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것도 한번 볼게요. 정합 밥 나왔나요?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죠? 그죠? 어떻게 풀었어요? 치환해졌어요? 잘했어요. 이런 문제 푼 적 있나요? 아니요, 잘했어요.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자, 좋습니다. 자, 도전 한번 해볼게요. 자, 15번. 자, 내가요. 여러분들이나 이 각이나 이 각을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잠깐 얘를 t라고 한번 치환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돼요. 4인 제곱 t 더하기.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90을 더해야지 얘가 되는 거 맞아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인 제곱 t 더하기 90도니까 2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도대체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t가 뭔지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또 단위원을 소환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예각이 t예요. 90도만큼 더 갔어요. 그러면 얘는 높이를 의미하죠. 높이는 양수네요. 양수인데 크기는 코사인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t랑 같다라는 겁니다. 요거 바꿔주시면 코사인 제곱 t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 1이다.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거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지.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는데 이런 게 안 보일 수 있어. 왜냐면 이런 거는 연습 안 하면 안 보여요. 연습 안 하면 안 보이는데 그래도 답이라도 맞춰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 자, 잘 봐봐. 여기 있는 세타는요 아무거나 돼도 항상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세타를 진짜 꼴린 대로 아무거나 넣어도 돼. 기왕이면은 나라면은 세타로 50 넣을 것 같아요. 그냥 50을 넣으시게 되면 사인 제로는요 높이가 0도일 때의 높이니까 0이 되겠죠. 얘는 0이야. 그지? 여기는 사인 90도의 제곱이 되겠죠. 사인 90도는요, 높이가 1이잖아요. 1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꼴리는 대로 아무렇게나 넣어주시면 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요게 바로 문제가 갖고 있는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타는 뭐가 돼도 항상 삼각형은 없으니까 요렇게 풀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걸 너무 맹신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필살기로 쓰시는 거고 평소에는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연습하고 하다가 안 보이면은 실제 시험 때는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는 있다. 별로 레코멘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케이. 자, 요것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것도 내신형입니다. 내신형. 자, 요것도 한번 도전. 자,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관찰을 잘 한번 해봐.
뭐가 보여요? 저 50이랑 310이랑 여러분들 좀 관계 보여요? 두 개 더하면 딱 360도 되네, 그지? 그러니까 뭔가 2파이랑 엮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 약간 예상하면서 뭐 치환 이제 꼴린들 해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뭐 치환하는 방법이야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50이랑 310이랑 더하시게 되면 360이 된다. 360은 2파이죠. 그걸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Bless you. 자, 나라면요. 자, 얘를 잠깐 세타라고 한번 약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360도를 더해야지 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인에 2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알파라고 약속했을 때 나는 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을 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360도잖아요. 원은요, 한 바퀴 돌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다시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사인 세타라고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거 이해되냐? 원이 한 바퀴가 돈 거거든.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세타만큼 올린 거니까 결과는 같아요. 됐죠? 즉, 얘가 이거일 때 사인 세타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억나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었던 거 기억나니? 나는 사인을 원해. 그러면 S제곱은 1 빼기 C제곱이 되고 코사인이 알파였으니까 집어넣으면 1 빼기 알파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S는 뿔마 루트 1 빼기 알파제곱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 중에서 어떤 새끼가 답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아무튼 생각해봐. 얘가. 나 지금 얘가 궁금한 거잖아. 맞아요? 얘 Y값 아니야, Y값? 그러면은 세타가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50이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단위원이 이렇게 있는데. 거꾸로 50도라는 얘기는 지금 요지랄한 거예요. 요렇게. 그럼 4, 4분면이니까 높이는 지금 아래를 쳐다보고 있네요. 사인은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버리셔야 되겠네요. 다음 몇 번? 1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타를 마이너스 50으로 잠깐 편의상 약속했기 때문에 얘가 4, 4분면인 거를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의 y좌표는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 친구가 되겠네. 됐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근히 여러분들 이런 거 어려워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늘 자, 요것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가시면 24번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조금 어려운 3점이에요. 어3 정도 됩니다. 어3. 이것도 중학교 도형이 안 된 친구들 못 푸는 문제예요. 중학교 도형이 뭐가 들어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죠? 그림 그려보세요. 이게 응용력이 없는 애들 이런 거 못 푼다고. 이거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해봐. 할 수 있어. 도전이 나왔죠? 오케이.
자, 힌트를 드려볼게요. 자, 안 풀린 친구 잠깐 봐보세요. 자, 지금 일단 그림을 일단 요렇게는 그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충 그려놓으시고 예각인 거 체크하셨죠? 그랬을 때 자, 얘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럼 요거 각 변화는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하시게 되면 세타 90도만큼 전진. 그럼 그때의 높이가 궁금한 거 맞니? 높이는 양수니까 얘는 플러스 코사인 세타 값을 물어보는 거랑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6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넓이는요 이렇게 되죠. 루트 6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루트 7로 잡아볼까? 루트 7에 높이를 h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h를 높이를 잡는다는 얘기는 요렇게 내가 h를 잡고 싶다는 뜻이야. 알았니? 자, 더 고민해보세요. 야, 내가 지금 높이만 알면 게임이 끝나거든? 자, 높이를 만약에 모르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사인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사인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사인을 구하시게 되면 코사인과 탄젠트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인을 알게 되면은 요 값을 구하는 거는 1도 아니게 되겠죠? 요렇게 한번 답을 내보세요.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 셋 중에 하나를 알게 되면 나머지를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 문제는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마무리 잡아. 그래서 여기 뭐 이제오냐? 뭐가? 왔어? 됐죠? 자, 마무리합시다. 자, 다 왔죠? 자, 봅시다. 자, 사인 세타가 궁금해요. 사인 세타가. 자, 그럼 높이가 궁금하지?
그러니까 나는 사인 세타가 떠올라야 돼. 그럼 빗변분의 높이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따라서 h는 2 사인 세타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2 사인 세타를 넣어주시게 되면 약분돼서 내가 원하는 사인 세타는 루트 7분의 루트 6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나는 코사인을 원하지? 그러니까 코사인, 사인, 탄젠트 중 아무거나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 아시는 게 중요해. 여기가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요거분의 요거니까 답은 7분의 루트 7분의 루트 7 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현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